여러분,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기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 시기에 과연 총파업이 답인가? 저는 경제적 관점에서 봐서는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이야기하니까 정부 대변인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정부 대변인이 될 생각도 없고요. 우리가 부자 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총파업, 이것을 보면요, 솔직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다 망하자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5.4%예요. 5.4%라는 숫자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2008년 8월에 5.6%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 또 모릅니다. 문제는. 게다가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에너지원이든 광물 자원이든 곡물 자원이든 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세부 물가로 가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농축산물이 4.2%부터 시작을 해서요, 석유류는 34.8%고요. 외식이 7.4%까지 오를 정도예요.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는요,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요,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예견까지 하거든요. 이런 와중에 말입니다, 민주노총의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다. 이 말은 국내 화물차로 실어 나가야 될 소주며 맥주며 진짜 많은 공산품들 제대로 실어 나르지 못한다는 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급망이 붕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그것도 무기한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저는 어마어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아니, 기업은 재고가 쌓여 있으면 설비 투자를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기업의 설비 투자는 최악이에요. 2월 달에 마이너스 5.7% 떨어졌죠. 3월 달에 마이너스 2.9%입니다. 4월 달에 마이너스 7.5%나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저수치를 믿어야 돼 하는 통계청의 수치로 말입니다. 통계청의 수치는 좀 불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저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공장의 재고만 자꾸 쌓이면 출하가 안 되잖아요. 민주노총이 문을 딱 막고 있는데 출하가 되겠습니까? 출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말입니다, 공장을 스톱해야 돼요. 공장을 스톱하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직원들도 놀아야 되고요. 이런 와중에서 여러분,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가가 올라서 소비를 안 하고 기업은 설비 투자를 안 하고 점점 최악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수출항 보세요. 지금 수출항.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니까 트럭이 하나도 안 다닙니다. 트럭이. 예, 여기는요 여러분 24시간 정신없이 바빠야 할 곳입니다. 수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출에까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수출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작년 12월부터 마이너스, 1월도 마이너스, 뭐 2월은 플러스 되고 3월은 플러스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4월에는 25억 1천만 달러의 마이너스였고요. 5월에도 17억 1천만 달러의 마이너스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78억 달러 이상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예요. 그야말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경제 성장의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지표, 수출이죠. 그 다음에 투자죠. 그 다음에 소비죠. 소비부터 시작해서 투자 수출까지 지금 다 힘겨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망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게 집단 파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겁니다. 이게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불법 파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 법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불법으로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뭐 창고든 물류기지든 그 앞에 화물연대 사람들이 서서 이게 막고 있답니다. 막고 있대요. 아니 대한민국에 내 차 가지고 내가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그것도 못 갖고 가게 하고 달걀 세례를 하고 던지고 그 밑에다 덜어 눕고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법이란 어디 갔느냐? 도대체 원칙이란 어디 갔느냐? 그 말을 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법치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야말로 낮잠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망가졌잖아요. 노조원이 경영진을 폭행해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사를 무단 점거해도 공장 진출입을 막아도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여기에 법과 원칙을 적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도 말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똑바로 된 나라입니까? 코로나가 진짜 창궐을 하는데 수만 명이 종로에서 서소문으로 여의도로 이렇게 점거 사태를 벌려도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다. 경제 손실은 어마어마했고요.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주 만연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런 자체가 결국 우리 경제에 저는 뒤통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노조의 권한 엄청 커졌습니다.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를 안 하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려도 말입니다. 대체 근로가 금지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파괴력입니다. 합법적으로 해도 어마어마한 파괴. 대체 근로가 금지되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을 돌릴 수도 없어요. 대체 근로가 금지되니까. 이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국제노동기구 ILO에 4월 20일부터 핵심 협약이 발효가 돼서
파업권은 더 커졌잖아요. 이제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큰 힘을 가졌으면 이제 그 큰 힘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화와 타협이라는 거. 예. 지금이 경제 위기 상황이면 국민들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예. 대화와 타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예. 정부도 그렇고 말입니다. 예. 지금 민주노총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깡그리 무시가 되고 있어요. 깡그리 무시가 되고 있어요. 깡그리가 무시가 되고 그냥 물리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노총에서 저렇게 파업을 하고 동조자도 지금 거의 9천 명에 달하고 이런 이유가 말입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안전운임제 201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예, 이게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시멘트 화물차주 순수입이 말입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201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니까 424만 원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424만 원으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지 파업 한번 하고 힘 한번 쓰고 대법하고 가로막고 밀치고 계란 던지고 이러면 그냥 월급이 2배가 되니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어긋난 것을 너무 심각하게 줘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요 평등해야 돼요. 어느 누구한테 특별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조도 평등해야 되고요. 국민도 평등해야 되고요. 경영자도 평등해야 됩니다. 저는 그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나 노조는 힘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정부와 타협에 나서는 거, 대화에 나서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 어려운데 이제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져서 다 망하자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도 보면 저성장 2.7%예요. 물가는 4.5%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무너지면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성장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파업을 해대면 말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아마 혼란의 시작이 될 거다. 근데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굉장히 빨리. 뭐 일도 못 해보고 지금 파업부터 먼저 맡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제가 뭐 지금 혼자 방송을 하는 필부인데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경제를 보기에 경제 기자를 오래 한 그야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대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대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보는 거죠. 이거는 아니다. 상황이 참 절묘하게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대한국이라는 국민 모두 생각하는 게 이제 노조도 그런 생각할 때가 됐는 것 아닌가요? 맨날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건가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거는 다 망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함께 죽자고 나서는 거. 제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이런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중이
손해를 입어도 괜찮다는 생각, 저는 그런 생각부터 빨리 없애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 법치가 바로 서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근간이잖아요. 저는 법치가 바로 서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더욱 우뚝 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치가 바로 선 나라, 그런 나라는 당연히 안전한 나라고요.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